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강남 연고대 전문관에서 지금 의학계열, 그 다음에 미딧, 그 다음에 지금 연고대반을 지금 이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성천입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작년 2023학년도에 경희대 문제는 이제 어떤 경향성으로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각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영역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풀이를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거, 전반적인 거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학 파트입니다. 원래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까지는 이런 식의 객관식 유형을 냈을 때 유기학이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유기학이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유기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출제 영역이 유기학 중에서도 지금 알켄의 구조와 반응에 속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주어진 것은 지금 에텐이에요. 그죠? 자, 에텐의 화합입니다. 자, 에텐은 공업적으로 쓰임새가 많은 유용한 화합물이다. 그랬을 때 이제 에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 바로 가죠. 일단은 지금 에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알켄의 한 종류죠. 알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 구조식을 그린다면 자, 이런 식의 형태로 띄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 영역이 3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 평면이 이제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에 해당되는 이제 보기 보도록 하죠. 자, 기억입니다. 자, 에텐은 불포화탄소다. 맞죠? 그렇죠? 파이 결합 존재하기 때문에 불포화탄소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에텐의 기하학적 구조는 원자과 껍질 전자쌍 모델에 의하면, 반발 모델에 따르면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sp3 혼성 오비탈을 기반으로 한다. 자, 일단은 먼저 불포화 탄화소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얘는 전자 영역의 3개죠. 그죠? 그래서 삼각 평면이 기준. 자, 삼각평면 같은 경우에 탄소는 혼성 오비탈이 sp2죠. 그죠? sp2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3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에텐은 벤젠에 비해서 안정하여 주로 치환 반응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에텐 같은 경우에는 파이 결합의 전제가 편제화되어 있어요. 그죠? 파이 결합의 전자 편제화. 당연히 편제화되어 있으면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 결합에 해당되는 전자 밀도 때문에 결국 이제 전자를 좋아하는 결국 이제 친전자체와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의 전자가 편저화되어 있으면은 친전자체와 반응할 때 어떤 반응? 얘는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오히려 지금 벤젠이 자, 벤젠 자체가 오히려 전자의 비편자가 일어나고 전자의 비편자 때문에 일반적인 알켄보다는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치환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지금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자, 리을. 280도C 300atm의 환경에서 에탄을 수증기죠. 수증기를 첨가 반응시키면 에탄올이 형성된다. 원래는 지금 요거는 약간 좀 그 문장이 완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일단 요건 지우도록 할게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리을은 산청매 조건에서 수증기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첨가 반응이 일어나죠. 자, 반응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산청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첨가 반응 처음에 파이 결합이 수소 이온하고 결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탄소 양이온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수증기가 반응합니다.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수소가 떨어지게 되면 자, OH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CH3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첨가 반응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유기화학이 처음 나왔고 유기화학이 처음 나왔는데 보통 이제 유기화학이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면은 그냥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학교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탄에 해당되는 구조에다가 지금 디귿하고 리을은 일반적인 반응까지 그렇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알켄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예측은 하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나왔던 때보다는 지금 계속 난이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가하는 상태에서 지금 유기화까지 추가가 됐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마도 이제 그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유기화 범위가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의 지금 처음 나와 있는 지금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5번 기억 리을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지금 일반화학 파트예요. 자, 일반화학 파트고 주기적 경향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굉장히 흔한 문제죠. 보통 이제 올해는 지금 1번에 유기화학이 나왔는데 유기화학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지금 항상 1번에 주기적 경향성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원소 M으로부터 파생된 M 플러스 이온의 전자 배치 구조는 헬륨과 동일하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소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자 하나를 버렸는데 지금 헬륨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 리튬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리튬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죠. 자, 보기 1번입니다. 원소 M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의 원소 중 가장 크다. 맞죠? 그죠? 여기는 얘는 내부 전자 방출이죠. 자, 내부 전자 방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똑같은 질문이죠. 그죠? 같은 질문이에요. 자, 원소 M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차이는 크다. 이것도 같은 내용. 내부 전자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1차 이온보다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같은 계열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소 M과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경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진다. 맞죠? 그죠? 요거는 자,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는 증가하는데 가리움 효과는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효액전화. 자, 유효액전화는 양성자의 수, 즉 원자 번호에서 가리움 효과를 뺀 것이 유효액전화인데, 그러면 밑에 뒤에 있는 가리움 효과는 지금 유사한 상태에서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 원소 M과 같은 주기의 원소 중 전자 친화도가 가장 작은 원소는 M보다 원자 번호가 6큰 원소다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 리튬보다 원자 번호가 6개가 큰 것은 뭐죠? 6개가 큰 것은 플로린, 그렇죠? 예, 플로린이에요. 그렇죠? 예, 플로린은 전기음수가 가장 크죠? 여기선 전자 친화도죠. 예, 전자 친화도.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같은 주기에서 가장 크죠. 그죠? 예,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에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 증가하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3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핵과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거고, 네. 즉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낮아질 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자 친화도가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향성은. 그래서 오히려 가장 큰 것이 이제 플로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원소 M보다 원자 번호가 7이 더 큰 원소의 전자 친화도는 음수다. 자, 얘는 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지금 니온이에요. 그죠? 자, 니온에 해당되는 거, 얘는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일 경우에는 전자가 추가가 되면 엄청나게 불안정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 무조건 얘는 뭐예요? 흡열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흡열 과정일 경우에 우리가 전자 친화도는 좀 주의할 게 뭐죠? 단순하게 발열되는 크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델타 H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발열량의 크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열 과정일 경우에가 양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흡열 과정일 경우에는 음의 값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보통 전자 친화도를 주게 되면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좀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인 문제들인데 지금 요게 좀 약간 빠진 것이 좀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 비율표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지금 주기율표 중에서도 단순하게 전자 배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쪽보다 좀 더 간단한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지금 그림은 오비탈을 채우는 순서에 따라 주기율표 A, B, C, D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 그림이 주어져 있죠. 문제 보고
그랬을 때 주기율표 그림의 각 구역 내 원소들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숫자들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세로에 있는 거는 주기 숫자일 거고 당연히 그 다음 위에 있는 숫자는 지금 조개 숫자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건 안 나왔는데 일반적인 주기율표하고는 다르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주기율표는 여기 없는 상태예요. 그죠? 여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이원소가 가운데 있고 얘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그 F 블럭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되게 되는 거.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지금 A에 해당되는 것이 뭐죠? A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S 블럭.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것이 F 블럭이죠.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것이 D 블럭. 그 다음에 D에 해당되는 것이 P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주기율표에 F 블럭까지 포함해서 지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약간 특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자, C 구역은 전이금속을 포함한다. 맞죠? 그죠? 전이금속은 B와 C 블럭이죠. C와 B와 C. 그래서 C 구역 전이금속을 포함합니다. 자,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2번. D 구역들의 원소들은 최각의 P오비탈 채운다. 맞죠? 아까 P 블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B구역 원소들은 F구역 금속이다. 얘기했죠? 그렇죠? 네, F구역. 그 다음에 D구역 내 원소 X의 홀전자 수는 1개다 라고 나왔는데 이제 X가 여기에요. 항상 원자가, 그러니까 그 오비탈의 개수 얘기할 때는 그냥 출발부터 하나씩. 그래서 P블럭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P오비탈의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홀전자 숫자는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6P의 3개가 되죠. 6P의 3개. 자, 6P의 3개가 되기 때문에 홀전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기 보시면 자, D 구역 내 Y 원소는 자, Y 원소 여기입니다. 뭐죠, 이거?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치. 자, D 구역 내의 Y 원소는 두 가지 동위 원소로 자연에 존재하나 두 동위 원소의 전자 배치는 동일하다. 요게 지금 생소하죠. 그죠? 솔직히 요거는 우리가 외우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틀린 거 4번. 그 다음에 약간 헷갈리기 위해서 지금 요게 지금 이제 동위원소, 두 가지 동위원소라고 나왔고, 그리고 당연히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적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안정한 동위원소는 대체적으로 2개예요. 그거 이상이 되면 중성자가 그거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핵의 불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방사성을 갖게 되죠. 탄소인 경우도 어떻게 되죠? 12짜리하고 13짜리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고 14짜리가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자,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원소들이 전부 다 비슷한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학 파트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열화학 부분입니다. 열화학 부분이고, 단순하게 여기서는 지금 열량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열량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정보들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 180g을 120도씨의 수증기로 기화하는데 필요한 열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얼음과 수증기의 비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의 비열,
그 다음에 지금 H2O의 분자량, 그 다음에 H2O의 용융열과 그 다음에 증발열이 각각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예, 요거는 그냥 처음 출발 상태에서 최종 상태까지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지금 이제 출입되는 열만 계산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과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은 마이너스 10도씨에서의 얼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음, 얘가 180g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처음에 시작 H2O의 분자량이 18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10몰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단계는 이럽니다. 처음 출발은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이에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온도를 높여야죠. 그러면 0도씨의 얼음까지 일단 가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0도씨의 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도씨에서 다시 온도를 높여서 어디까지? 100도씨의 물까지 가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0도씨에서 다시 100도씨의 수증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20도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0도의 수증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 뭘 이용한다? 온도가 증가하면은 비열을 이용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온도가 증가하니까 비열. 그 다음에 역시 100도에서 120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하니까 비열입니다. 네, 그리고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지금 마지막에 주어진 용융열 또는 지금 이제 증발열. 그러면 얼음과 물에 해당되는 것은 용융열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용융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이 단계가 바로 이제 증발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단계에서 계산하는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비열이 주어진 경우에는 비열의 단위가 joule per gram K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열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질량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10도 올라갔으니까 게다가 지금 얼음과 수증기의 비열이 2.0이라고 했죠. 예, 그럼 여기서는 Q는 CEM 델타 T를 이용을 해서 자, C는 2.0, 그 다음에 질량은 요거 180g. 자, 그 다음에 온도 10도죠. 자, 요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융열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여기 용융열이 6.0 하고 4.0에 킬로줄 퍼 몰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써야 된다? 몰을 써야 됩니다. 자, 게다가 킬로줄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열량, 용융열, 자, 이거는 지금 몰 쓰니까 10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죠? 얘는 줄, 그죠? 자, 얘는 킬로줄. 그래서 지금 요거 먼저 계산하시면은 얘는 3600줄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3.6 킬로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얘는 60 킬로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역시 마찬가지 온도 변화기 때문에 자, 요거 이용해야겠죠? 그죠? 자, 이거는 Q1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 Q2 표현합시다. 자, 그럼 Q3. 자, 당연히 비열 이용하는 거니까 자, 물의 비열은 4.0 곱하기 마찬가지 100g. 그 다음에 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180g이죠. 그 다음 온도가 100도. 그죠? 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70.5
그죠? 72kJ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Q4에 해당되는 거. 자, 증발열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증발열 지금 40.0kJ/몰. 그리고 10몰.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400kJ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Q5에 해당되는 거. 마찬가지 온도 변화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비열 이용하는 거. 자, 수증기에서 비열은 2.0. 마찬가지 180g. 그 다음에 여기 20도 증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7.2kJ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열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합치면 되죠. 예, 합쳐서 자, 합치면은 542.8kJ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각 단계에 해당되는 에너지 찾아서 합치면 단순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 일반학 파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은 전이금속과 착화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디오비탈 같은 경우에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예,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 착화물일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디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가 3개, 그 다음에 위에가 2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가와 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부 다 리간드가 6개씩 달려있는 지금 6배위 수의 착화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금속이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6배위수. 예, 그러면 항상 우리가 결합에 해당되는 걸 축으로 많이 보죠. 예, 그래서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요거를 G축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축 방향에 있는, 축에 있는 애들은 리간드가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축에 있는 오비탈은 리간드의 전자쌍과 반발력이 크므로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크게 증가. 자, 그 다음에 축과 축 사이에 있는 축과 축 사이에 있는 오비탈은 당연히 리간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발력이 약하겠죠? 약간 증가해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디오비탈은 5개가 전부 다 같은 에너지 준위죠. 이거는 지금 원자 상태.
자, 원자 상태에서 리간드가 접근하게 되면은 당연히 d 오비탈인 전자들은 리간드하고의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전부 다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예, 높아지는데 축에 있는 오비탈, 즉 축에 있는 오비탈은 요거죠. 그죠? x축 y축에 있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그 다음에 dz제곱인데 얘네들은 축에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높아서 훨씬 더 크게 증가해요. 예, 그리고 지금 축과 축 사이에 있는 거, 자, 여기에 해당되는 오비탈은 바로 평면에 있는 dxy, dyg, dzx 요 세 가지 오비탈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오비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덜 증가. 네, 그래서 두 종류의 지금 오비탈이 나눠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간드에 접근을 해서 오비탈이 쪼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화물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자, 쪼개졌는데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 벌어짐이 큰 경우도 있고 벌어짐이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처럼 염기성이 좀 뛰어난 것들 있잖아요. 예, 전자를 잘 주는 애들은 아무래도 더 잘 주니까 어떻게 든 반발력이 훨씬 더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할로겐족들은 그게 좀 덜해요. 예, 덜하다 보니까 반발력이 좀 작아서 갈라짐이 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갈라짐이 커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자가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개예요. 예, 그래서 이제 d 오비탈의 전자가 지금 4개가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이 갈라지는 정도가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전자를 아래쪽에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위쪽에 채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데 자, 이와 같이 에너지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우리가 훈투 규칙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채우게 됩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보다는 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전자 쌍을 이루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스핀의 합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스핀 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스핀의 합이 최고가 됩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고스핀 착물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 척화물에서 디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나에 해당되는 자료 한꺼번에 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가와나는 각각 XA6 4- 그 다음에 XVA6 4- 이거는 이미 우리가 팔면체라는 거 이용했을 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자 A와 B는 서로 다른 리간드이지만 두 리간드의 전하는 모두 -1로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1이죠. 자, -1이고 그게 6개이기 때문에 -6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 -4가 되려면 X는 +2. 자, 마찬가지죠. 여기도 전하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X +2, 그 다음 여기 X도 +2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말로 표현된 거 보면 지금 가가 이거고 그 다음에 나가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가 에너지 간격이 훨씬 더 컸죠. 그 다음에 나가 작았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에너지 간격을 크게 하는 리간드를 강한장 리간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간격을 작게 하는 리간드를 약한장 리간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것만 보여줬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지금 이와 같이 에너지 간격이 크죠? 예, 이런 것들, 즉 저스핀 착물을 나온다는 건 뭐라고 한다? 얘는 강한장 리간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스핀 착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약한장 리간드라고 얘기해요.
즉 A가 B보다 강한 장 리간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전이금속 원소 X의 산화수는 아까 얘기했죠. 전부 다 플러스 2. 맞는 얘기. 그 다음 니은. 리간드 A는 리간드 B보다 약한 장 리간드다. 맞나요? 아니죠. 강한 장 리간드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나에 비해 가는 저스핀 착물이다. 맞죠? 아까 저스핀.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고요. 리을. 두 착물은 착화물은 모두 사면치 구조. 맞습니까? 6개면 당연히 무슨 구조? 8면치 구조예요. 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요, 지금 다음 화합물 생성 반응식과 표준 반응식의 엔탈피다라고 나왔어요. 예, 당연히 엔탈피이기 때문에 여러 개 관련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지만 이런 식의 여러 개의 반응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반응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죠. 예, 그거는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 헤스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식은 메탄올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죠? 지금 탄소,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다 원소 상태에서 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볼까? 잠깐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첫 번째 식은 메탄올의 표준 생성 엔탈피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원소 상태에서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식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 상태의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생성 엔탈피에 해당이 돼요. 물에.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은 지금 메탄올의 연소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위 반응에 대한 열역학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된 Y값은이라고 나왔어요. Y값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자, 얘는 메탄올의 표준 생성 엔탈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2가 1이니까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이 액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 생성 엔탈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연소 엔탈피. 자, 이 문제는 위에 있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뭘 찾는 거? 그냥 연소 엔탈피 찾는 겁니다. 그죠? 네, 단순하죠? 네,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면 항상 생성물에서 반응을 빼죠. 그래서 CO2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물에 해당되는 거 2배. 그 다음에 산소는 원소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메탄올에 해당되는 거. 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지금 여기 주어진 데이터 그대로 지금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50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는 지금 일반학 속하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적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산염기 적정. 자, 문제 보면 pKa가 4.5인 아세트산 2.0 몰농도 수용액 50ml를 25도씨에서 NaOH 1.0 몰농도 수용액으로 적정한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농도가 다르다는 거. 자, 염기 농도가 지금 반이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당량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부피가 2배. 그죠? 몰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이 적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산의 농도가 지금 염기 농도보다 2배이기 때문에 당량점에서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아니, 당량점에서 NaOH 부피. 자, NaOH 부피는 자, 몰수가 같아야 되죠? 자, 몰수가 같으려면 2.0몰하고 50ml 곱한 거랑 얘랑 곱한 숫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당량점에서 부피는 2배인 100ml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농도가 반이기 때문에 부피가 2배다. 자,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식을 통해서 했을 때는 요 식 이용해도 되죠. 그죠? 어차피 지금 아세트산, 1양성자산이고, 그 다음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도 OH-를 하나 넣기 때문에 양쪽의 몰수가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때의 장점 뭐죠? 부피 단위는 그냥 양쪽이 똑같으면 된다. 그래서 2.0, 50 곱한 거랑, 그 다음에 1.0 곱하기 V2 곱한 거랑 같게 돼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V2 보면은 우리가 100.0ml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고, 그냥 농도 B를 가지고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문제 통해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보기 보도록 하죠. 자, 기억입니다. 자, NaOH 10ml를 넣었을 때 아세트산의 수용액은 3.5다 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지금 10ml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세트산하고 그거의 짝이온이 같이 공존하는 상황. 그러면 기억. 자, 결국은 이거 기준으로 훨씬 더 편하죠. 그죠? 자, 100ml 넣었을 때 당량점인데 10ml 넣었어요. 됐죠? 그러면은 10분의 1 당량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즉 아세트산 중에서 10분의 1만 반응. 그러면은 그러면 남은 것이 10분의 9가 될 거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뭘 찾을 수 있죠? 비율. 그러면 얘가 10분의 9, 얘가 10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9분의 1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얘가 10분의 1 반응하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나왔으니까 뭐 이용하죠? 핸더슨 하셀바우식. 자, 아세트산은 그냥 HA로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pKa가 4.5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비율이 9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4.5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러고 3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희대 문제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자료가 있죠. 네, 그래서 맨 앞에 자료를 보게 된다면 지금 로그 3이 0.5예요. 그죠? 자, 0.5이기 때문에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니은 NaOH 25ml를 넣었을 때 아세트산의 수용액의 pH예요.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죠. 자, 계속 비슷한 내용이죠. 자, 당량점까지가 부피가 100인데 그 중에 25. 그러면은 4분의 1 맞는 거죠. 그죠? 4분의 1 당량점. 아까랑 똑같죠? 그죠? 아세트산 4분의 1 반응하고 그러면 아세트산 이온이 4분의 1 형성. 그럼 4분의 3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4분의 1 반응했기 때문에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3이 남죠. 그리고 pKa는 4.5. 자, 그래서 4.5 마이너스 로그 3이 될 거고요. 자, 로그 3이 0.5니까 여기는 4.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맞는 얘기. 자, 마지막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자, 50ml. 니은은 어디? 0.5 당량점. 자, 0.5 당량점에서는 pH하고 pK가 같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4.5입니다. 그래서 pK와 같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포인트는 결국은 당량점까지의 부피를 이용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은 주어진 데이터만 보더라도 자, 델타 H 표준 생성 엔탈피 주어져 있고 엔트로피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에 관련된 거? 자유에너지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아파트고요. 여러화학 자유에너지랑 관련된 거예요. 자, 다음은 300K에서의 화합물 AX2와 그 다음에 X2의 반응식과 열화학 자료다. 자, AX2가 X2랑 반응해서 AX3 3개가 나오는 반응이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가 주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죠. 우리가 계속 했던 거. 그래서 그냥 표준 생성 엔탈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찾고 엔트로피 이용해서 델타 S 찾고 그거 통해서 자유에너지 찾고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위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단 반응 동안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며 상변화는 없다. 자,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행동한다. 그리고 기체 상수는 8.3 J/mol K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면은 평형상수 나왔어요.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요? 자유에너지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먼저 자, 델타 H0. 자, 델타 H0면은 요거 이용해서 자, AX3가 마이너스 400. 그것이 3개. 자, 빼기. 그 다음에 X2는 어차피 분수, 원소 상태니까 0이고, 요것만 빼면 되죠. 2배에 곱하기
마이너스 300.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00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반응 엔트로피 변화. 8번 문제랑 저 슬라이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AX3이 3개가 아니라 2개. 아이고. 내가 잘못 썼구나. 그쵸? 그치. 여기 2개. 그래야지 6개. 맞죠? 자, 그러면은. 근데 계산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썼으니까. 그쵸? 2배. 그래서 마이너스 200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S 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60짜리가 2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250. 또 마이너스 1에 200.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얘는 마이너스 180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할 거, 반응 엔탈피는 킬로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줄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델타 G0 그러면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킬로줄로 바꾸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델타 H는 마이너스 200 여기 자, 온도가 300K 그 다음에 지금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 180 근데 줄을 킬로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1000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정리하면은 델타 G가 마이너스 146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는 그죠? 자,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 자, 그런데 델타 G가 0보다 작다.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ln K는 0보다 크다. 그죠? 자, ln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K는 1보다 크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 구했죠? 그죠? 델타 S는 마이너스 180.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 반응 자발적이다. 당연히 델타 G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위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이거죠? 그죠? 예, 요거니까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반응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 압력을 높이면 다시 압력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그러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정반이 요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행 이동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델타 G 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은 반응 속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당연히 과목은 일반화하게 속하는 거고. 자, 문제 보도록 하죠. 반응물 A는 온도 1000K에서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지금 A가 분해돼서 B와 C가 되는 반응이 보여지고 있어요. 전부 다 기체죠. 예, 그리고 다음은 해당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특정 금속 화합물 M5 고체의 존재 유무에 따른 1리터 반응 용기 내 반응물 A의 부분 압력 대 시간의 그래프다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면, 자, 지금 이제 MO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MO가 존재할 때 보면은 MO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게 느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MO가 존재할 때는 급격하게 빠르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MO는 무슨 역할? 촉매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MO 고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반응 차수가 1차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반응이 1차죠. 그렇죠? 예, 요 반응이 1차.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 안 돼 있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당 1차 분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단 온도는 1000K로 일정하고 그다음에 기체 상수는 R이다. 그리고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로 행동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점선이 나와 있는데 이 점선에 해당되는 게 뭐죠?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380에서 190, 그 다음에 190에서 95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랑 관련되어 있다? 반감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차 반응. 반감기 일정. 자, 요거 생각하고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기 차차 보면서, 그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보기. 자, 1번입니다. 자, 반응물 A의 반감기는 693초다라고 나왔는데, 자, 그래프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죠? 요거죠? 자, 그러면 반감기는 일정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절반. 그죠? 네,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693초가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반응물 A의 분해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예요. 반감기가 주어지고 지금 속도 상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A의 분해 반응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A의 부분 압력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식을 봤을 땐 전부 다 개수가 1이죠. 예,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개수에 따른 속도 차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그죠? 자, 그러면 2번은 뭐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 이용하면 되죠? 자, 요거. 자, 그러면 요것이 693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K는 자, 693분의 ln2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조건에서 봤을 때 ln2가 0.693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차 반응일 경우에는 항상 단위가, 속도 상수 단위가 per second. 그래서 단위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3번. 금속 화합물은 불균일 촉매다. 맞죠? 그쵸? 예. 요거는 반응은 기체 상태. 그 다음에 MO는 고체 상태.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균일 촉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4번. 분해 반응이 완료됐을 때요. 분해 반응이 완료됐을 때 전체 기체 몰수는 R분의 7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라고 나왔는데, 자, 반응이 완결됐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1리터 반응 용기 내라고 그랬어요. 부피 일정하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단 조건에서 보게 되면 또 온도도 일정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압력하고 몰수가 비례한다는 뜻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분압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몰수로 생각해도, 근데 여기는 지금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네요. 굳이 이게 필요가 없구나. 예, 이게 필요가, 예, 여기서는 필요 없네요. 자, 오히려 지금 이제 단 조건에서 기체 상수가 주어져 있죠. 기체 상수 R로 표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요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자, 보시면, 자, PV는 NRT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분압에 해당되는 지금 압력, 초기 압력이 지금 얼마죠? 초기 압력이 4기압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380이네. 그죠? 380. 여기죠? 380. 그래서 이제 초기 압력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몰수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몰수는 RT분의 PV. 자, 압력은 380. 맞죠? 좀 다른 거 없죠? 잠시만. 토어. 그렇네. 다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그쵸? 자, 그럼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자, 일단은 주어진 초기의 부분압은 380토어. 그런데 지금 이제 기체 상수 R에 해당되는 것은 리터 ATM per mol K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거는 380을 ATM으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1기압은 760토어죠.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럼 몇 기압? 0.5 ATM. 자, 그러면은 지금 압력은 0.5 ATM. 그 다음에 부피는 1이죠. 그죠? 부피는 1이고, 그 다음 R은 그대로 놓고, 그 다음 온도가 100이죠. 자, 그러면 분해 반응이 완결됐을 때 전체 기체 몰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 기치. 그렇죠? 예, 그래서 B하고 C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얼마요? 지금 R분의 5의 10의 마이너스 3승. 1000K? 1000이야? 1000K구나. 자, 그러면 얘는 R분의 5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몰수는
즉 R분의 1에 12-3승이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은 결국 뭐죠? ATM 늘 자리에 그냥 토어 그냥 넣었으면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분해 반응이 완료되었을 때 반응 용기 내 전체 압력은 760 토어다. 당연히 맞죠? 그죠? 그래서 A 하나가 자, B와 C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반응이 완료되면 어떻게 된다? 몰수가 2배로 증가. 자, 몰수가 2배로 증가하면 당연히 부피가 일정하니까 압력 2배로. 그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압력이 380, 그리고 그거의 2배이기 때문에 760토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9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죠. 자, 10번은 지금 일반화 파트면서 그 다음에 산화환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표준 환원 전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산화환원 또는 전기화학에 해당되는 문제 우리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은 일련의 반쪽 반응식과 그 다음에 온도 25도씨에서 표준 환원전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표준 환원전이 해당되는 게 쭉 나왔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금속의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단 표준 상태이며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다라고 나왔네요. 자, 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쪽이 환원이 잘 되고 이쪽이 산화가 잘 된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바로 보기하고 비교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당연히 지금 표를 봤을 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죠. 자, 기억입니다. 자, 아연은 구리보다 강한 환원제다. 자, 강한 환원제라는 것은 산화가 더 잘 된다는 뜻,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아연하고 구리를 비교하면 여기 있죠? 당연히 누가 더 산화가 잘 돼요? 아연이 산화가 잘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연은 구리보다 강한 환원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아연은 철보다 부식이 심하다. 부식이 심하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이 잘 된다. 그렇죠? 이것도 산화가 잘 된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아연하고 철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아연이 훨씬 더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자, 철금속은 중성 수용액에서 노출될 때 염기 수용액보다 부식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중성 수용액이니까 철과 물과의 반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첫 번째 물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세 번째인 철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하면은 철이 산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이 환원이 철이 산화, 그죠? 맞죠? 예, 철이 산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이 환원과 관련된 반응이 날 겁니다.
그렇죠? 약간 이상한데. 자, 일단은 주어진 정보들을 일단 풀어볼게요. 약간 좀 이상한데. 자, 일단 보면, 그러면 이제 처리되고, 그 다음에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은 결국은 얘가 산화가 되고 얘가 환원이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가 역반응, 이렇게 되죠. 그리고 철이 2배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지금 이제 그 전지 전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전자이동 개수는 몇 개? 4개죠. 자, 로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은 산소는 기체 상태. 그렇게 된다면 PO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소이온의 농도 H 플러스의 4승. 그 다음 위에 거는 어차피 물은 생략. 그죠? 네, 그래서 요거 Fe2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중성 수용액과 그 다음에 염기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중성은 H 플러스가 10의 7승인 거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상태. 예, 그렇기 때문에 중성에서 염기성이면 어떻게 되죠? H 플러스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죠.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작아지면은 뒤쪽에 있는 게 커지게 될 거고, 음의 값에 해당되는 거, 이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는 작아지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뭐죠? 염기성일 때가 부식이 더 안 된다는 뜻이 되죠. 네, 반대로 중성일 경우가 부식이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이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아파트에 지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황산구리 수용액 5.0 몰농도 36ml를 사용하여 음극에서 구리 도금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음극. 그러니까 원래는 음극이란 말 잘 안 쓴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음극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당연히 구리 도금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환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극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음극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극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양극에서는 수소 이온과 산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한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양극에서 반응해요.
예, 당연히 지금 이제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당연히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반응이 그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무리 반응에서 지금 산소 기체와 H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반응이 되겠죠. 자, 그리고 0.120 암페어의 전류를 8시간 흘려주고 난 뒤 수용액의 pH에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산화원안에서 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출발하죠? 암페어와 시간을 이용해서, 그죠? 전하량 구하고, 그 전하량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는다? 전자의 몰수 찾는다. 자, 그러면 전자의 몰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암페어 0.120. 자, 그 다음에 시간이 8시간인데 항상 뭘로 바꾸죠? 초로 바꿔야죠. 그렇죠? 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60분 60초. 네, 그리고 패러데이 상수 96,500. 개수가 맨 앞에 주어졌을 텐데, 96,000으로 줬네요. 9.6 곱하기 10의 4승.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계산하면은 1000분의 36몰이 나와요. 즉 36밀리몰이 나옵니다. 됐죠? 자, 36밀리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지금 pH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요거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 준 것만큼 전부 다 반응하는 건지, 예? 아니면은 오히려 이게 더 양이 작아서 이만큼 흘려주더라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일부러 요거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요거 위에 통해서 우리가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구리의 몰수를 찾읍시다. 자, 그 구리 몰수는 어떻게 되죠? 몰농도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니까 그냥 5 곱하기 36 밀리몰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반응하려면 결국은 지금 전자는 이거의 반만큼 필요할 거고, 아니 2배지, 2배. 그죠? 예, 2배만큼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2배만큼 필요하게 되면 이제 360밀리몰이 필요할 거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만큼의 전자를 제공했을 때는 예, 결국은 구리가 충분한 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양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는 건 뭐죠? 그냥 pH죠? 네, pH이기 때문에 요식 이용하면 돼요. 요식. 자, 그렇다면 이제 전자가 36밀리몰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자의 몰수와 그 다음에 지금 H 플러스하고 비율을 보죠. 1대1이죠? 그죠? 1대1이고, 요 전자는 전부 다 반응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자, H 플러스의 몰수는 똑같이 36밀리몰이 될 거고, 자, 그럼 농도 찾아야겠죠? 자, 농도 부피가 36ml.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밀리는 지워질 거고, 그럼 뭐가 나옵니까? 1몰 퍼 리터가 나옵니다. 1몰 농도. 자, 그럼 1몰 농도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pH는 얼마? pH는 0이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12번은요, 지금 협심증의 혈관 확장을 위한 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 트라이나이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식이고, A에서 D는 반응 계수다라고 나왔어요. 자, 보통 이런 반응들은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산화수를 이용해서 하죠. 그런데 요거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질소 한 군데만 있고, 탄소도 한 군데만 있고, 수소도 한 군데만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원소의 개수만 맞춰가지고 그냥 개수 찾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일반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열화학과 그 다음에 균형화학 반응식이 지금 이제 종합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당연히 균형화학 반응식 완결해야지만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죠. 이거 간단하죠? 개수니까. 자, 그럼 이걸 1로 일단 생각하고. 자, 그러면 탄소의 개수 3개. 그 다음에 질소 개수가, 이거는 이렇게 넣을까요? 어차피 여기가 2니까 일단 A 앞에다가 2를 놓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탄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소 개수 찾기 위해서 10개이기 때문에 여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개수 맞추게 된다면 산소 개수가 여기 18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입니까? 12개. 잠깐 뭐가 이상한데? 맞죠? 그죠? 12개, 그죠? 12개, 그 다음 17개. 됐습니까? 자, 17개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쪽이 18개 돼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산소의 앞에 개수가 1이었죠? 예, 1이기 때문에 전부 다 2배를 시키면 우리가 완결된 반응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자, 4배의 C3H5 N3O9. 그 다음에 3개의 N2. 그 다음에 6개의 CO2. 그 다음에 5개의 H2O. 마지막에 산소 하나. 그리고 A, B, C, D는 요거죠. 요거.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다음은 온도. 다음은 온도 25도씨에서 몇몇 물질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다라고 나왔어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트라이나이트로글리세린에 해당되는 지금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억 볼까요? 여기 밑줄 부분 개수만 더하면 되죠? 그죠? 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자, 산소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당연히 원소 상태이기 때문에 표준 생성 엔탈피 0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이에요. 자, 227mg 트라이나이트로글리세린이 표준 상태에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량은 6165.6줄이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는 앞에 주어졌던 요 정보를 가지고 일단 요거에 해당되는 반응 엔탈피를 구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반응 엔탈피 구하면, 자, 3배의 질소, 이거는 당연히 0일 거고, 그 다음에 6배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마이너스 393.5. 아까 2배씩 했는데 이거 뺐어? 이런. 맨 앞에 것만 2배. 그치, 앞에 것만 2배 하고 12개, 10개 그렇네. 여기가 그쵸, 6개, 12개, 10개. 됐죠? 자, 그러면은 6배에 지금 요거 12개죠? 자, 그 다음에 10배의 지금 물, 마이너스 285.8. 그 다음에 지금 산소는 어차피 원소 상태니까 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응물, 지금 트라이 나이트로 글리세린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353.6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616점, 6165점, 6165.6킬로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 트라이 나이트로 글리세린이 몇 몰일 때? 4몰일 때죠. 그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227mg이면은 몇 몰? 분자량은 227이기 때문에 1mm몰. 그죠? 네. 자, 얘는 1mm몰. 자, 그러면 4몰일 때가 요거면, 그러면 당연히 4mm몰일 때가 주울이 될 거고, 그죠? 네, 그러면은 1mm몰이면 어떻게 된다? 4분의 6165.6 주울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지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요, 지금 이산화탄소는 물에 용해되어 아래와 같이 탄산 형태로 존재한다. 예, 그랬을 때 다음은 일정 온도와 기압에서 물에 용해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가상의 자료다라고 나왔어요. 자, 용해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탄산에 해당되는, 지금 산해리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일반화학의 산연기, 평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CO2가 물에 녹으면은 탄산이 되는 거. 얘는 화살표가 한쪽으로 되어 있는 완성 반응이에요. 됐죠? 예, 완성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0.004몰 농도란 얘기는 결국은 초기 탄산의 농도가 0.004몰이란 뜻이에요. 몰 농도.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의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해당 온도와 기압에서 이산화탄소로 포화된 용액이에요. 포화된 용액. 자, 포화됐다는 얘기는 아까 용해도만큼 다 녹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예, 그랬을 때 수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물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모두 탄산의 형태로 존재하며 온도와 기압이 일정하다라고 나왔어요. 위에 거랑 제가 데이터를 같이 놨죠. 자, 그럼 문제에서 자료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우리가 할 거, 자, H2CO3 초기가 포화된 상태니까 0.004몰 농도가 될 거고, 됐죠? 볼게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자, 중성 pH에서 탄산은 주로 HCO3-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나왔는데, 자, 중성이면 당연히 pH가 7이죠. 그죠? 네. 자, 항상 요거 비교할 때 우리가 뭐 갖고 비교합니까? 0.5 당량점, 그 다음에 1 당량점. 그죠? 자, 그래서 0.5 당량점은 요거죠. pKa1.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계산이, 저쪽에 로그 이 값이 있으니까 나오긴 하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7 로그 4죠. 자, 로그 2가 얼마죠? 로그 2가 지금 0.3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얘는 6.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당량 좀 볼까요? 자, 1당량점은 요거죠? PK1에 그 다음에 PK2 더한 건데, 자, 요거 더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두 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 로그 치우고 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가 날까? 뭐가 더 간단할까? 그냥 각각 하자. 그게 낫죠? 각각 합시다. 자, 첫 번째 거는 6.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얘는 오히려 이게 더 낫죠. 자, 5니까 이렇게, 그죠? 2분의 1에 맞죠? 맞나? 10. 헷갈려. 0.5? 맞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는 지금 10 플러스 로그 2. 그러니까 10.3. 됐습니까? 그럼 16.7이니까 8.35. 자, 그럼 중성 pH라는 건 결국 뭐죠? 여기서 요거 사이. 그죠? 자, 여기서 여기 사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주화학종? HCO3-가 주화학종이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로 포화된 수용액에 CO3-2-는 5 곱하기 CA-1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초기 농도, 탄산의 초기 농도가 여기서 시작하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요거 이론 과정에서 많이 했지만 항상 그 두 번째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자, 일단은 지금 요거에 관련된 식 요걸 쓰게 되면은, 자, 얘는 Ka2 그리고 H CO3- 분의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O3-2-.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산일이 반응을 보게 되면은 지금 H 플러스하고 HCO3- 농도가 똑같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H 플러스의 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무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산일 상수에선, 자, 여기 밑에 있는 HCO3-의 농도와 H 플러스 농도가 똑같죠? 예, 그래서 얘가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 뭐만 남습니까? CO3-2-의 농도만 남고, 이게 뭐랑 같다? K2인 5 곱하기 10의 -11승과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거는. 자,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이산화탄소로 포화된 수용액의 pH예요. 포화된 수용액이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초기 pH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초기 pH입니다. 자, 초기 pH는 어떻게 구한다? 초기 pH는 첫 번째 산의 상수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결정이 되니까, 자, 루트 초기 농도에다가 곱하기 Ka1. 됐죠? 자, 그러면 초기 농도가 0.004. 그 다음에 Ka1이 4 곱하기 10의 -7승.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가 10의 -3승, 그 다음 10의 -7승이니까 10의 -10승이 될 거고, 그리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결국 뭐가 나옵니까? 4 곱하기 10의 -5승이 나옵니다. 4가 2. 됐죠? 자,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로그 취한 거니까, 여기에서 pH는 5분의
5 빼기 로그 4죠? 그죠? 자, 그러면 로그 2가 0.3이니까 4.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주 질문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보통은 지금 0.5 당량점 훨씬 더 많이 물어보는데, 여하튼 그거 관련된 거, 그죠? 항상 물어보는 지점.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기 pH,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은 일반학 파트 중에서 지금 산염기 평형 중 완충 용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다음은 약산 H2A의 단계적 해리 평형 반응식과 그 다음 25도씨에서 산해리 상수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산해리 상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해리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약산 0.1 몰 농도의 H2A와 그 다음에 0.1 몰 농도의 HA-를 각각 녹였다고 했어요. 그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즉, 가에 해당되는 건 얘만 녹인 거고,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건 이것만 녹인 겁니다. 자, 제조한 수용액 가와 나, 그리고 두 수용액의 절반을 각각 섞어 제조한 수용액 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수용액 가나 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단 모든 수용액은 평형 상태이며 동일 부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pH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완충용액이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약간 좀 표현이 지금 확실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것 좀 있긴 한데, 일단은 가와 나는 각각 하나씩만 넣은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가 같은 경우 결국 초기 pH죠. 네, 초기 pH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H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C0에 KA1. 자, C0가 얼마입니까? C0가 0.1. 그 다음에 KA1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네, 그래서 루트 씌우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일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pH가 3입니다. 결국 H2A만 넣은 상태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HA-가 주화학종. 이건 아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냥 HA-가 그냥 많은 양도 속하니까, 자, HA-만 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죠? 1당량점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1당량점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pH가 2분의 pKa1에 pKa2를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pKa1 얼마? 5, 그 다음에 8. 자, 그래서 6.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결국 이제 가에 해당되는 것은 H2A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는 HA-만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다는 뭐죠? 그것을 1대1 섞은 거기 때문에 0.5 당량점에 해당되는 pH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죠. 자, 기억입니다. 가 수용액에서 H2A와 HA-는 이것은 HA-보다 100배다. 이거 뭐 이용해야 돼요? 핸더슨 하셀바우식 이용해도 되고, 아니 그냥 평형상수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아는 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기억. 자, 핸더슨 하셀버그식 이용할까요? 자, pH가 얼마? pH가 3.0. 그 다음에 pKa는 5. 자, 그렇다면은 얘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이 됩니다. 자, H2A가 HA-보다 100배 크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가수용액과 나수용액 절반을 각각 취하여 섞은 다수용액에서 이거의 비율이에요. 자, 물론 이제 A를 찾는 거면은 그냥 pKa1 그냥 5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A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은 자, 비율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KA1과 KA2에 관련된 핸더슨 하셀버그식을 보면 얘랑 얘 수소 1개 차이 나는 비율, 얘도 역시나 수소 1개 차이 나는 비율인데 2개 차이 나는 비율이죠. 그죠?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두 식에 해당되는 핸더슨 하셀버그식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pH는 pKa2에 플러스 로그 HA 마이너스 그 다음에 A2 이렇게 되는 상황. 자, 어차피 같은 용액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pH는 동일하죠. A로. 그래서 A는 자, pKa는 A1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식에서도 pH가 A, 그 다음에 pK2는 8이 되겠죠. 로그, 자, HA 마이너스,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요 두 개 더한 거예요. 네, 더하게 되면은 당연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HA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HA 마이너스는 동일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이 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정리죠. 그죠? 네, 그러면 넘어가면은 EA-13이 될 거고, 로그 하게 되면 1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니은 만든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수용액에서 지금 HA- 형태로의 해리 분율은 pH 값을 높일수록 증가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여기다 적읍시다. 자, 지금 가수용액에 해당되는 거. 자, 가수용액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주 반응은 뭐죠? 요거죠? 첫 번째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귿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첫 번째 반응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생략하죠. 자, 그러면은 해리 분율에 관련된 거니까 해리 분율에 관련된 거면 결국 이제 요거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pH 값 높입니다. 자, pH 값 높인다는 얘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 평형식에서 H 플러스가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죠? 정반응이 우세하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HA-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뭘까? 예, 그렇게 된다면 해리 분율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 자, 그래서 5번, 답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화학 평형과 그 다음에 열화학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지금 표준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첫 번째 평형상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5번. 자, 수소기체는 공업적으로 아래 평형과 같이 고온의 코크스의 탄소의 수증기를 통과시켜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당연히 고체 상태를 빠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야죠. 그죠?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H2O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평형상수는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00K죠? 그리고 그 평형상수가 얼마다? 16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1리터 반응 용기에서 반응시키는 수증기의 초기 부분 압력은 4at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 고체와 그 다음에 H2O 기체, 그 다음에 CO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각각 1, 마이너스 24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0.5kJ/몰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기 찾도록 하죠. 자, 해당 조건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온도는 1000K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R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로 행동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같이 놨나? 그쵸? 같이 놨죠? 자, 일단은 우리가 KP, 이거. 아까 했었죠? 자, P, H2O, PCO, 그 다음에 PH2. 16. 자, 그랬을 때 1번 표준 반응 엔탈피입니다. 자, 표준 반응 엔탈피는 결국 요거 이용하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델타 H0는 자, H2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CO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11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소에 해당되는 것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H2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241.8. 자, 요거 계산하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하면 지금 130.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평형 상태에서 반응 용기 내 전체 압력은 8atm이라고 나왔는데, 자, 지금 내용에서 봤을 때는 지금 1리터짜리 반응 용기예요. 고정된 부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2번은, 자, 부피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하죠. 조건에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부분 압력이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그대로 우리가 화학양면에 쓰면 돼요. 자, 그렇다면 탄소, H2O, CO, 자, H2O.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수증기의 초기 압력이 4였어요. 자, 그럼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얘가 X만큼 줄어들 거고, 자, CO는 플러스 X만큼, H2도 플러스 X만큼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평형 상태에서는 4-X, 그 다음에 X
X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부분 압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전체 압력은 4 플러스 X가 되죠. 예,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형상수를 만족하느냐라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8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X가 얼마죠? X가 4죠? 근데 X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면 얘가 0이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평형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완성 반응이니까.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건 2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답은 2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자, 평형 상태에서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0.8 atm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맞다라고 가정하고 풀려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3번은 자,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울까요? 자, 요식을 그대로 사용합시다. 자, 요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증기의 부분 압력이 0.8, 즉 얘가 0.8이에요. 자, 그럼 얘가 0.8이라는 것은 x가 3.2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은 pH2의 H2에 대한 압력이 0.8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CO의 압력과 그 다음에 H2의 압력은 얼마가 된다? 3.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KP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8분의 3.2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얘가 16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5번은 지금 문제가 틀렸습니다. 보기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문제 출제했을 때 4로 나누고 얘도 나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16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하튼 얘는 16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일단 내용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3번도 내용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번이죠) 자, 4번은 지금 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탄소의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최소한의 탄소양. 자, 요거는 우리가 자, 지금 4번 내용은 지금 3번 내용이 맞았을 때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내용이 만약에 맞았다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H2O가 0.8 atm이 남을 거고, 그럼 반응한 H2O의 압력이 (3.2 atm이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몰수를 찾을게요. 이거에 대한 몰수. 자, 그럼 당연히 요거는 이상기체니까 뭐 이용한다? PV는 nRT. 즉, n은 RT분의 PV. 자, 그랬을 때 압력은 3.2, 부피는 1리터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기체 성수는 R이 될 거고요. 온도는 얼마? 온도는 1000도였어요.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3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다라면 그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3번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4번도 틀립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4번은 3번이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수소기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자, 수소기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계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압력 감소하면은 다시 압력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 쪽으로.
그죠? 예,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자, 수소 기체가 효율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5번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3번이 맞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4번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2번. 그러니까 목표는 2번이 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이제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희대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전체적인 형태, 그 출제 영역을 보면 자, 유기하기 한 문제 1번에 나왔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일반학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유기학이 처음 출제가 됐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시험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학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일반학 파트를 보게 된다라면 솔직히 지금 아까 지금 보시면 전이금속, 그 다음에 산염기, 그 다음에 지금 자유에너지도 마찬가지. 반응속도, 산화환원, 그 다음에 열화학, 산염기 평형, 산염기 평형, 평형. 전부 다 뭐예요? 일반학에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반부, 앞에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여기 보시면은 주기적 경향성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 그죠? 예, 물론 이제 열화학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느 파트? 후반부에 있는 파트가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솔직히 지금 어느 학교가 됐든지 간에 일반학 과정에서 봤을 때는 후반부 쪽이 훨씬 더 많이 포션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희대 기출에 해당되는 총평을 보게 된다면 일단 전년보다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거. 예.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면에 문제가 막 4개, 5개 이렇게 막 들어가기도 했어요. 문제도 워낙 간단했기 때문에. 예, 전년도 난이도 상승. 그리고 유형 자체가 미딘 유형과 굉장히 유사해졌죠. 예, 그리고 특이할 분은 유기화학 부분이 출제 처음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학 파트를 조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경희대 보려면. 그리고 지금 전범위 출제가 됐는데 특히 후반부가 집중이 돼 있다는 거. 예, 미딘 유형과 유사합니다. 예, 미딘 유형과 굉장히 많이 유사해요. 훨씬 더 지금 첫 번째 해에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유사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비슷해졌죠. 단 계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든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형태랑 비교했을 때는 한 4점짜리 문제까지, 4점짜리 문제 정도까지가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희대 문제를 봤는데 계속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미딘 유형 문제를 많이 풀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희대 문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올해 한 해도 편입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